금액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어디 가야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가야 돼. 여기 쭉 가다 보면 여기 바닥 마감재 있어. 바닥 마감재. 자 보면 84A 타입의 유럽산 원목으로 돼 있는데 와 추가 옵션 금액이 84A 타입이니까 해커로 되지 않았을까. 자 근데 해커가 84A 타입 기준으로 야 옵션 잔치를 벌려보자. 지금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1인 주방 가고 해커로 바꾸면 어떻게 1인 그렇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빌드.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에서 정말 핫 이슈 단지인 DH 방배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 완전 로또 분양 단지라고 하거든요. 세대수가 전체 3,000세대가 넘는데 그 중에서 1200세대가 넘는 일반 분양 물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DH 방배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대에서 분양하는 브랜드 힐스테이트 윗단계예요. 윗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신경을 많이 썼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평면부터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스타트! 뉴빌드. 평면이 59A부터 해서 124 타입, 전형적인 24평대부터 42평 정도 되는 평면이 구성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84A 타입이 세대수가 제일 많거든요. 84A 타입을 우리가 볼 텐데, 자 84A 타입을 보면요, 확장 기본형에서 기본적으로 여기가 우리 정비 사업이잖아. 정비 사업인데 포베이는 그냥 일단 무조건 박수 치고 시작해야 된다. 박수 치고 시작해야 된다.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지금 분양이 59부터 124까지잖아요. 가격대가 10억 중반부터 20억이 넘어가는데 84 기준으로 보면 20억에서 20억 초반이에요. 최근에 분양했던 그란츠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도 84 타입 같은 경우 가격대가 조금 많이 높았죠. 그거랑도 비교하면서 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현관 들어와서 신발장과 팬트리, 처음부터 박수 쳐야 돼. 신발장 팬트리 있으면 무조건 좋은 거다. 그리고 복도가 쭉 있는데 여기 보니까 침실 2, 침실 3, 사이즈는 없어요. 사이즈 주구장창 이야기했는데 사이즈 좀 주세요. 사이즈 없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니까 주방이장 하나 있는데 여기 이제 옵션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확인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현관을 들어와서 복도를 쭉 지나서 거실과 주방이 있는데 주방이 보니까 아일랜드 이렇게 해서 순환형 동선을 썼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환형 동선이 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벽체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면은 이 공간으로 갈 때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 정말 아일랜드, 말 그대로 진짜 아일랜드, 우리가 벽에 붙어 있으면 사실 아일랜드가 아닌데 정말 이거는 아일랜드잖아. 아일랜드 있을 때 이쪽으로 공간 이동성이 용이하다. 자 그리고 보면 지금 구성상 봤을 때 여기 알파룸 했는데 알파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옹색하다. 조금 옹색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파룸, 여기는 주방 팬트리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보면 장식장, 요 지금 보면 뎁스 자체가 좁잖아요. 그러면 요런 것들은 장식장, 여기는 어디 키 큰 장, 여기는 본주방,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 봤을 때 발코니가 생각보다 좀 많이 작다. 왜 그러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보통 이게 이제 음식물 처리기거든요. 음식물 처리기인데 요거 엄청나게 사용성이 용이합니다. 음식물 처리기가 있으면은 밖으로 나가서 음식물 처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각 층에 일정 공용 부위가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 처리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진 않지만. 집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층에 공용 공간, 엘리베이터 옆에 음식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고요. 거길 가야 된다는 거지. 결국은 문은 열고 나가셔야 되네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쪽 공간에서 여기가 세탁기와 건조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공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리수거를 많이 하잖아요. 분리수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렇다면 이 알파룸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 알파룸인데 여기 있는 시스템장이라든지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나 모델하우스를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대표님, 근데 지금 평면도 보니까 네. 현관 옆에 팬트리 말고 그 회색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거기는 뭘까요? 여기 뭐냐면 PDAD 공간이라고 해가지고 설비 배관 파이프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못 쓰는 공간이야. 근데 리모델링 하는 사람들이 여기를 다 깨부셔가지고 쓰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공간을 조금이라도 더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PDAD 공간. 자 그리고 거실을 지나 침실로 들어오면 실외기실, 여기 지금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있고요. 발코니 지금 여기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드레스룸이 너무 작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베 형태는 드레스룸이 되게 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요런 거죠. 요런 거. 요만큼을 봤을 때 요만큼 드레스룸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 보니까 딱 나눠가지고 주방에 팬트리로 쓰는 걸로 해서 반반 넣어놔 먹기.
그렇게 된 느낌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평면사로만 봐도 요게 괜찮은데, 여기 세면대가 그 옆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입식 형태로 해서 화장대를 같이 쓰는 개념으로 보고 세면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화장대를 같이 쓰게 만들면서 부부 욕실 쪽에는 양변기와 샤워부스만 들어가는 형태로 조금 호텔식으로 풀려고 했다.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공용욕실 같은 경우는 뭐 특이사항 없어요, 그죠? 그냥 욕조 있고 양변기, 세면기 있는 형태입니다. 평면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포베이를 시도했다는 데서 박수를 보내고 기본적으로 좀 무난하게 풀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마감재 리스트도 여기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마감재 리스트 한번 보시죠. 자, 마감재 리스트 우리 84 타입을 보면 지금 구분해서 실명 부위가 나오고 공정이 나오는데 수장 공정으로 해서 지금 여기 시트가 돼 있네요. 이건 뭐냐면 이게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섞여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필름 같은 경우 특히나 목창 걸레바지에 들어가고 시트 패널로 별도로 들어가고 PVC 창호에도 들어가고 주방 PVC 창호가 서로 컬러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필름 컬러가.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거실 AL 창호네요. 거실 AL 창호는 뭐냐면 PL은 PVC 창호, AL은 알루미늄 창호.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약간 이게 시스템으로 적용이 됐나? 시스템으로 이건 VR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네. 통상적으로 AL 창호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루미늄 창호거든요. 훨씬 더 고급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PL 창호보다 단열 기밀성이 좀 떨어져요. 비싼데. 근데 왜 이걸 쓰냐?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래서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시트 같은 경우는 PVC고 요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 현대 LNC 제품으로 들어가고 여기 거실 AL 창호는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현장에서 그 마감재를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기본 품목은 유엔윈우드에서 나오는 이 제품이 강마루가 들어가는데 옵션에서는 원목 마루가 마이스터 제품의 요 제품이 들어간다. 그리고 마감재 컬러는 요런 느낌이다. 요건 어떻게 다 VR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유상 옵션은 다 VR에 표현이 돼 있을 테니까. 자, 요런 것들도 보면 자, 타일 석재 부분에 현관 바닥이 기본형은 유로 세라믹의 요 제품인데 유로 세라믹의 유상 옵션으로 요 제품으로 들어간다. 여기는 이제 포셀린 타일로 다 들어가는데 이태리죠. 그런데 이건 뭐다? 등급 자체가 얘보다 얘가 더 높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거 마감재 리스트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뭐냐면 보통 이게 마감재 리스트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유럽산 뭐 이렇게만 준단 말이에요. 유럽에는 이태리도 있고 체코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많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 없이 유럽산. 근데 여기는 어떻게 딱 이태리라고 명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칭찬에 박수쳐. 자, 마감재는 여기까지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유상 옵션에 대한 거가 좀 상당히 퀄리티 좀 올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 V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VR 스타트. New build. 자, 현관인데 보는 순간부터 좀 고급스러워. 역시 DH인가? 이런 느낌 살짝 듭니다. 입구 쪽으로 해서 블론드 글라스로 해서 들어가 있고 하부 쪽도 일상화 수납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 있고 지금 보니까 근데 판넬이 들어가는 형태로 갔는데 여기다가 하부에 또 걸레바지 느낌으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디딤성 라인에 같은 자재가 지금 들어간 형태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진짜 확실히 우드톤이 들어가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근데 야, 이거 느낌 진짜 괜찮은데 거의 뭐 무늬목 같은데 마감재 리스트 한번 볼까요? 자, 일반 가구 현관에서 옵션으로 들어갔는데 옵션 요 제품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바트가 가구 사고 LPM으로 마감되는데 LPM인데 느낌이 괜찮은데요? 손잡이도 매입 손잡이인데 여기 지금 LPM 칼에 맞춰서 요걸 지금 썼네요. 느낌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여기 지금 보시면 이거 뭐죠 이거? 야, 이게 지금 보니까 지금 보면 단턱이 없잖아요. 단턱이 없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보면 요렇게 지금 한 장이 들어갔잖아요. 600에 1200짜리 타일이 쭉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항상 제가 리모델링장에서 이야기 하잖아요. 600에 1200과 600이 완전히 다른 게 600을 쓰면 여기다가 줄눈 라인 하나 딱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없는 거가 또 차이가 많이 나요. 신경 썼네요. 근데 지금 이 천장에 이 등은 이 못난이 센서 등 같은데 못난이 사각등으로 보이는데 그건 모델하우스에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연동 닫기를 했을 때 요 삼연동 왠지 방금의 칭찬이 좀 무색할 만큼 야, 여기 왜 또 생뚱맞은 흰색 삼연동이 들어갔을까요? 이거 컬러를 좀 요 컬러를 좀 맞추던가
아니면은 여기는 이 칼라를 좀 맞추던가 뭔가 조금 약간 통일돼야 되는데 갑자기 사면도에서 문을 닫기 전까지는 해도 괜찮았는데 문을 딱 닫으니까 이 칼라 막 다 섞였어.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자, 그리고 복도를 가면 복도가 지금 보면 여기 딱 그겁니다. 옵션 잔치를 벌려보자. 이게 이제 옵션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옵션으로 해서 마감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거실로 쭉 갔을 때 여기가 지금 보니까 마루가 옵션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루가 얼마 정도 할까요? 금액을 확인하려면 우리가 어딜 가야 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가야 돼. 여기 쭉 가다 보면 여기 바닥 마감재 있어. 자, 보면 84A 타입의 유럽산 원목으로 돼 있는데 추가 옵션 금액이 1,900만 원. 마루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바닥에 원목의 유상의 마이스터라는 에이전시 업체가 여기 있는 유럽산 마루를 가져왔는데 이 마루가 보니까 독일산인데 어떻게 된다? 가격대가 정말 사악합니다. 지금 84 기준에서 1,900만원. 124 기준이 2,700만원. 내용이 좀 사악하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고급스러운 마감재로 변경해준다는 거겠죠. 옵션을 선택할 때는 필히 해당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거실은 보니까 딱 일단 유리 난간대. 자, 그리고 우물천장에 사면 간접 조명으로 다 들어가 있고 여긴 보니까 그냥 여기 그죠? 여기 전부 다 그냥 타일로 해서 옵션으로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는 주방 이 느낌 너무 좋네요. 이 주방의 느낌이 톤 매칭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느낌이 보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기본형 같은 경우는 아일랜드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순환형 서큘레이션 동선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쭉 뺐어요.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이건 지금 유상 옵션 같은데 아일랜드하고 지금 식탁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의자가 바 테이블 같은 의자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이게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식탁이 거실 한 군데로 들어와야 돼요. 거실 한 군데로. 그게 아니면 이 구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분석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내가 볼 때 무조건 옵션이거든요. 옵션에 대한 가격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보면 주방 고급화가 리바트 고급형이 있고 외상 가구 고급형인데 여기 보면 해커, 라이트라는 제품이 있잖아요. 해커하고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독일산 주방 브랜드예요. 모델하우스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84A 타입이니까 해커로 되지 않았을까. 자, 근데 해커가 84A 타입 기준으로 2,890만원. 옵션 잔치를 벌려보자. 지금 바닥에서부터 어떻게 1,900만원 띠링. 주방 가구 해커로 바꾸면 어떻게 2,900만원 띠링. 그렇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열자마자 이거 뭔가요? 렌즈 후드 이거 뭔가요? 이거는 근데 아까 옵션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만 따로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고급형 외산 침용 후드일 텐데 여기 디지털 패널이 아니고 똑딱이 버튼입니다. 똑딱이 버튼. 제가 저번에 원벨리 촬영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똑딱이 스틸 버튼인데 엘리카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엘리카가 이태리 명품 주방 후드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마감재 통으로 포함되어 있으면 제가 지금 모르니까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 쿡탑과 전기 오븐 들어간 형태로 들어가 있고 상판과 미드웨이 쪽은 같이 이렇게 올렸는데 세레모로 같이 했겠죠. 지금 보면 티크니스가 그냥 딱 12mm처럼 보인다, 그죠? 요런 것들도 신경 썼네요, 그죠? 여기에 해서 여기는 픽스로 가고 여기에 문이 열리는 형태의 프로젝트 창으로 갔다. 여기가 개수대 우측에 식색이 들어간 형태로 무난하게 뽑았고 요런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요런 느낌도 괜찮고 여기에 간접으로 조명 딱 들어가는 것도 이쁘게 잘 연출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 들어가면 우리가 아까 다용도실 되게 좀 빡빡할 것 같다 그랬잖아요. 요거 아까 이야기 주고 여기 음식물 처리기 상당히 편리하다는 거. 기본인지 옵션인지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는 이제 요런 식으로 세탁기가 건조되어 있네요. 되게 좁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다용도실은 좁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용기라든지 이런 걸 스탁하려고 알파룸 쪽으로 있는 그 팬트리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를 가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옵션 형태로 평면이 바뀌면서 우리가 알파룸에서 좀 길게 들어가면서 안방 쪽까지 요거를 서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까 제가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 좀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얘를 키워버리고 얘는 작게 들어갔네요. 그러면은 요 부분에 대한 걸 이렇게 싹 들어가면 요렇게 주방 팬트리가 급격하게 줄어들었어. 대신에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이 커졌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여기도 어떻게 분리수거하기는 힘들다. 자, 그리고 안방으로 가보시죠. 그냥 딱 보는 순간부터 느낌이 딱 옵니다. 이거는 당연히 옵션으로 갔겠죠. 옵션으로 갔는데 열기를 하면 여기도 결국에는 붙박이장으로 안 하고 어떻게 시스템장으로 설치를 하고 여기 보면 간접 조명까지 들어가는 형태로 갔다. 피디님, 붙박이장이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스템으로 있는 게 좋아요? 붙박이장 왜? 넣을 공간이 많잖아요. 더 많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잖아요. TV가 없잖아요.
TV 없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 집은 안방에 TV가 없는데요. 하기야 붙박이장이 있으면 안방에 TV를 놓기가 좀 애매하지. 그래서 보통은 안방에 있는 장을 TV가 들어가는 형태로 디바이더를 구성해서 주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전혀 고려가 안 돼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들어가 봐야 되겠죠. 세면대가 바깥으로 나와서 야 요렇게 2단으로 해서 호텔처럼 여기 하부 쪽에서 선반 형태로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고 간접을 다 넣었어. 간접을 다 넣어서 고급스럽게 연출은 했는데 여기는 어쨌든 세면대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화장을 여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식으로 해서 같이 써야 된다. 열기를 한번 해볼까요? 보면 측면 쪽으로 해서 뎁스가 좀 좁은, 대략 봤을 땐 120에서 150 정도 돼요. 뎁스가 좀 좁은 형태의 측면에 여닫이 장 하나 두고 하부 쪽에는 어떻게 서랍장으로 주는 형태로 갔습니다. 효용도 측면에서는 좀 좋긴 한데 살짝 여기에서 여기 좀 살짝 걸리긴 하다 그죠? 가구의 측면이 그냥 바로 노출돼 있으니까 좀 생뚱맞게 뭐지? 막 이런 느낌. 요런 게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런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측면에서 보지 못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는 뭐냐면 탑볼과 언더볼 사이 반 매입볼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만 들어간 형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 들어가면 드레스룸은 그죠? 뭐 물론 이것도 다 옵션이겠지만 판넬 타입으로 하면서 어떻게 조명이 들어가는 형태. 시스템 드레스룸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갔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줄 포스트가 전면에 타공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측면으로 되어 있어요. 측면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측면으로 집어넣게 돼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썼다. 그래서 건설사가 요새 드레스룸 부분에 대한 시스템 장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자, 욕실을 들어왔어요. 욕실은 벽체는 600에 600 그리고 바닥은 300, 600각짜리로 해서 톱매치켜서 정리를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도 보면 선반석 올려서 들어가는데 이런 거 좀 디테일이 좀 아쉽죠. 여기 좀 맞추면 줄눈 라인을 맞추면 좋은데 줄눈 라인을 맞추진 않았네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아쉽다. 이 집 보면 이게 그레이잖아요. 이거를 너무 화이트로만 들어가면 이 줄눈만 맨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레이 색깔의 줄눈을 넣어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울 텐데 왜 이럴까? 알면서도 왜 이럴까? 자, 그리고 샤워 부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경첩이 없는 타입으로 들어갔고 근데 이거 진짜 우리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선합시다. 뭐냐면 이렇게 점점 고급스럽게 들어가는 욕실에서 이런 식으로 유리 코너 선만 들어가는 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안 바뀌어요. 계속 거의 똑같이 이것만 들어가는데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핫 이슈되는 DH 방배 현장을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84 타입으로 봤을 때 정비 사업인데 호흡이 너무 좋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면에서 아쉬운 부분들이 좀 많다. 그리고 마감재 고급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올라가는 옵션 금액 소리가 띠링띠링 계속 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또 단지라는 분상제가 적용되는 현장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전체적으로 다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도 인테리어 하실 때, 청약하실 때 도움 많이 받으시고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편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터넷 봤던 유빈대 남겨요 대표였습니다.